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시승하는 차는 본격적인 유럽 자동차 포드 몬데오입니다.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게 예전에 초창기에는 에스턴 마틴을 그대로 베꼈다 해서 욕을 먹기도 했던 디자인이었잖아요. 사실 에스턴 마틴하고 많이 닮기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형제가 디자인하다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스타일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렇게 중형차를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멀리서 봐도 굉장히 멋있는 그런 차체입니다. 휠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정말 멋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어디 하나 좀 손색이 없는 그런 디자인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머플러라든지 이런 것들 완벽한 디자인이잖아요. 이게 포드 몬데오, 이 포드 퓨전하고 디자인이 똑같은데, 포드 퓨전은 미국형 자동차, 가솔린으로 되어 있고요. 포드 몬데오는 유럽형으로 해서 디젤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포드 몬데오가 디젤만 장착된 똑같은 차는 아니고요. 그만큼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모든 게 다 조금씩 달라서 몬데오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훨씬 더 좋은 차로 느껴집니다. 몬데오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 트렁크 부분이 너무 특이하죠. 어떤 면이 있냐면 이 트렁크가 범퍼가 따로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서 이런 차가 유행하고 있는데, 범퍼의 일부를 같이 딸려 올려 보내는 거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 이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싣거나 내릴 때 이걸 굉장히 높이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올려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끌어당기면 됩니다. 보통은 여기에 턱이 있기 마련인데 이 차는 여기 턱이 없어요. 그냥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짐을 싣고 뺄 때 편리합니다. 물론 트렁크 부분이 포드차 특유의 이 트렁크 부분이 좀 좁은 그런 특성은 있어요. 지금 뒤 이 쿠페 스타일을 만들다 보니까 트렁크 부분이 입구는 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긴 물건도 아주 쉽게 넣고 뺄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높았다면 넣고 빼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 스페어 타이어가 완전하게 들어있어요. 보통의 스페어 타이어는 좀 템포러리를 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차는 그냥 풀 사이즈 타이어가 그냥 들어있습니다. 이대로 끼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도 되는 거죠. 스페어 타이어를 뭐 굳이 이렇게까지 넣어줄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휠만 빼고는 타이어가 그대로 들어있네요. 이렇게 이 부분이 넓은 차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현대 제네시스가 이런 식으로 하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걸 따라가고 있는데요.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 없이 그냥 막연히 따라하는 차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좋은 점 여러 가지 있죠. 뭐 옷이 뭐 이렇게 무슨 이런 곳에 쓸리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차체 디자인을 그만큼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이 부분에 이런 고무 패킹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여기 고무 패킹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밑에서 물이 튀어 올랐을 때 여기서 막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문짝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문짝에도 고무 패킹이 있어서 이렇게 또 하나의 날개처럼 이렇게 그 물이 튀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물이 묻지 않는데, 근데 제네시스는 이런 부분을 이걸 도대체 왜 붙였을까 하면서 아마 안 붙였던 것 같아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흙탕물이 튀어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여기에 물이 묻습니다. 그럼 여름에도 여기 물이 묻죠. 그러면 코트를 입었다거나 잠바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치마를 입었을 때 드나들 때 반드시 여기에 옷이 묻습니다. 반드시 여기 옷이 묻어서 그 옷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세심하게 연구가 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현대차 이런 거 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도어락 같은 경우 요즘 뭐 여기 버튼을 따로 만들어서 되어 있는 차들도 많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손을 집어넣으면 바로 열려요. 바로 열리고,
그리고 잠글 때도 여기에 손가락을 대면 바로 잠깁니다. 아주 편리하죠. 버튼이 따로 없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내구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손을 대고 열면 열리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해요. 정말 사용해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앞쪽 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 문에도 있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 뒤에서 물건을 꺼낸 다음에도 바로 잠글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런 편리한 실용적인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미국 유럽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두 번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이렇게 원격에서 시동을 걸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 원격 시동 장치가 요즘 같은 여름철이나 아니면 겨울철에, 네, 두 번 다시 누르면 시동이 꺼지고요. 여름철에 아주 더운 날에 미리 시동을 좀 걸어 놓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히터를 좀 틀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좀 공회전을 좀 시켜주고 싶은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위층에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게 독일 차들 요즘 보면 거리가 너무 짧은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좀 멀리서도 아주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원격 시동 기능이 이 미국 차들은 꽤 많이 달려 있는데, 그리고 뭐 독일 차들도 미국 수출형에는 꽤 많이 장착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차들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편리한데 말이죠. 트렁크 여는 것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트렁크 여는 기능도 되어 있죠. 이 문을 여닫는 느낌부터가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차는 문을 닫았을 때 뭔가 통하는 느낌이 아니라 착 하는 느낌으로 닫힙니다. 굉장히 꼼꼼해요. 이렇게 착 닫히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고무 패드 같은 거 보세요. 고무 패드가 여기 하나가 아니라 여기 또 있고, 이렇게 둘러쳐져 있죠. 굉장히 부드러운 고무 패드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패드가 있고, 그럼 뭐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는데, 이 고무 패드가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고무 패드고, 발포가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고무 패드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앞문과 뒷문 사이도 이렇게 고무 실링을 또 하나 해놨습니다. 이걸 또 한 겹으로 한 게 아니라 이중으로 이렇게 실링을 해놨죠.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기밀성을 훨씬 더 강화했고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튀어 올라오는 그런 물도 막아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기밀성, 수밀성을 굉장히 강화한 그런 그런 고무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한하네. 여기 노란색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쁜데? 잘 보이도록 이렇게 했네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듀라텍이 아니고 듀라토크네요. 듀라텍 엔진이 보통 이제 포드의 어떤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브랜딩하고 있는 엔진인데요. 듀라토크라고 해서 아마 이건 디젤 엔진에 사용하는 그런 브랜딩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오일량 측정하는 딥스틱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차에는 딥스틱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돼서 들어가 있네요. 엔진 한가운데 쏙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구성 굉장히 좋습니다. 꽉 차 있고 그런 느낌이 일단 있고요. 퓨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결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체결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네요. 흡음재가 곳곳에 있는데, 이 보닛 안쪽으로 흡음재가 굉장히 두꺼운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엔진 소음이 그렇게 조용한 엔진은 아니기 때문에 엔진 소음을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터운 흡음재를 곳곳에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차는 엔진음이 굉장히 들리긴 하는데 굉장히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실내에서 엔진음을 들어보면 뭔가 좀 귀가 먹먹하고 귀를 막은 상태로 엔진음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엔진 사운드예요. 네, 여기 아주 독특한 것도 있어요. 여기 연료 주입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푹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게 디젤 중에서 이렇게 연료 주입구가 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깔때기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 닫으면 바로 닫히는 겁니다. 어쨌든 손으로 열고 닫고 하면서 손에 기름이 묻는 그런 불편함을 좀 씻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실내 들어오면 굉장히 고급감 같은 게 좀 느껴져요. 뭔가 이렇게 착 가라앉으면서 액센트를 잘 내세웠다. 그리고 뭔가 하나의 통일된 그런 구성들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 곡선이라든지 이런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일성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창적이고 잘 만들어졌네요.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도 굉장히 좋고,
괜찮네요. 이 깜빡이 같은 것도 예사롭지 않게 만들어졌어요. 깜빡이 끝을 이렇게 살짝 올려서 뭐 조작감도 좋아지게 했고 디자인 요소도 더했네요. 이 천장 부분에 이런 부분도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런 건 조금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네요. 이 천장 부분에 이런 부품들이 고급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같아요. 이 아래쪽에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은데요. 이게 머리 공간이 그런대로 괜찮네요. 이게 좀 파여 있어서 아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머리 공간 부분이 이 차의 어떤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느낌이었는데요. 외부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 루프가 완전 쿠페 같거든요. 쿠페 스타일의 루프를 너무 강조해서 머리 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실제로 앉아보면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딱 맞는 정도예요. 네, 컵홀더 있고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뭐 이런 뭐 보편적인 인테리어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스키스루가 있는데, 스키스루가 이렇게 작아도 되나? 여기에 뭐가 스루가 되겠어? 이거 좀 작은 것 같아요. 한 뼘 정도 됩니다. 스키 한 개는 되는데 두 개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스루예요. 뒷좌석에서 유별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에어백 부분인데요. 에어백이 뒷좌석에 안전벨트 안에 에어백이 들어있어요. 안전벨트가 이런 식으로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죠. 이게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전자 제어식 그런 장치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꽂았을 때 이 부분은 운전 에어백이 터져야 돼, 안전벨트가 폭발해야 돼 라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안전벨트가 터져 주는 거죠. 보통 이제 안전벨트가 터졌을 때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안전벨트에 의해서 오히려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쇄골뼈가 뭐 부러진다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에어백이 사고가 나면 팍 하고 팽창합니다. 더 넓은 부위로 풍선처럼 이렇게 팽창한 상태로 이렇게 그 충격을 받기 때문에 승객이 그만큼 피해를 입을 확률이 좀 더 낮아지는 거죠. 네, 어쨌든 차는 달려봐야 되니까요. 한번 달려보고 그 소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디젤 차인데, 디젤 차 특유의 약간 터보가 터질 때까지의 렉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렉은 있는데, 일단 디젤 특성상 가속을 하게 되면 시내에서 가속감은 굉장히 우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 감각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포드 몬데오 같은 차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유럽에서 설계하고, 유럽에서 생산하고, 유럽에서 디자인하고, 모든 것이 다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인데, 이 포드라는 브랜드가 우리 머릿속에는 왠지 미국 자동차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몬데오의 경우는 전혀 미국을 거치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유럽 자동차입니다.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펴고 아래쪽 위쪽, 네, 이렇게 해서 속도를 세팅하는 거죠. 지금 95km 100km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그러면 100km까지 앞차 가속할 때 계속 따라 붙습니다. 거리를 조정하고 그 거리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 붙거나 더 멀어지거나를 해요. 지금 저는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요. 밟고 있지 않은데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드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부드러워요. 운전자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것이 확 다가와도 조금씩 천천히 감속하고, 아니면 좀 저 멀리서부터 일단 감속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동승자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눈치를 절대 챌 수가 없고, 굉장히 불편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굉장히 안심되는 그런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크루즈 컨트롤의 단점은 정지를 하고 나면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지하면 꺼지고 다시 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켤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요즘의 크루즈 컨트롤은 정지 상태에서 켜서 거기서 조금씩 나가는, 막히는 길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이 차는 그렇게 막히는 길을 지원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어쨌든 고속도로든지 조금 통행이 좀 있는 곳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을 한다. 이거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가 있어요. 차선 이탈 경보가 아니라 방지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갈 때 핸들을 조금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고 있죠. 네, 이렇게 돌립니다. 핸들을 돌리는데 차선 이탈 방지가 뭐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나 뭐 이런 정도처럼 적극적으로 이탈 방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졸고 있거나 그럴 때 실수로 벗어나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막아주는데 그 경우가 꽤 유용합니다. 그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에 뭐 못 들어가게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느낌을 조금 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깜빡이를 확실하게 켠다면 그럼 이것처럼 유용한 그런 장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 굉장히 값비싼 자동차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이 차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긴 뭐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있어요. 여기 패들 시프트가 일단 있고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운전할 수가 있죠. D모드 말고 S모드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S모드는 또 더 스포티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기어 시프트 타임을 조금 바꿔주는 겁니다. 조금 더 고RPM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아마 차가 많이 팔리지 않아서겠지만 이 차에는 지금 그 국산 내비게이션 지니 맵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굳이 이걸 뭐 딴 걸로 바꿀 이유가 없고요. 이 정도라면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뭐 A클래스, B클래스 이런 데 지니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비해서 이 지니맵은 속도도 훨씬 빠르고 해상도도 훨씬 좋고 모니터도 훨씬 큽니다. 터치도 훨씬 잘 되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달아주면 수입차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욕먹을 정도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차에 아주 독특한 엔진이 장착되어 있죠. 180마력 2.0L 엔진인데 토크가 무려 40토크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동차입니다. 네, 이 차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고요. 6단 자동 듀얼 클러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 차는 듀얼 클러치인데도 불구하고 듀얼 클러치의 어떤 착착 들어맞는 그런 감각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세팅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뭔가 현대차하고 포드하고 가는 길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지금 이 듀얼 클러치가 뭐 특유의 어떤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차가 어떤 포지션인가를 놓고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 차급의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있죠. 3,900만원 조금 넘는 자동차라면 아슬란,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그 가뜩이나 안 팔리는 차를 굳이 언급해서 정말 아슬란 씨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그 아슬란은 이 차하고 가격대가 굉장히 비슷한데 상품성으로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안전성 면에서나 오디오 면에서, 뭐 인테리어 면에서, 성능 면에서, 주행 감각 면에서, 공간 면에서, 크기 면에서 어떤 것 하나도 이 차보다 나은 게 없어요. 가격만 좀 더 비싸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슬란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차가 월등히 저는 선택해야만 할 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랜저하고 비교하면 그랜저의 가격이 3,200, 그랜저 디젤 가격이 3,200 몇십에서부터 시작해요. 2.2L 엔진을 달고 있어서 조금 더 출력도 높고 조금 더 정숙하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디젤 엔진을 정말 정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랜저하고 비교하면, 그랜저가 물론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가격대를 생각하면 한 600~700만원 차이 고민될 것 같아요. 그랜저가 더 그 정도 가격이라면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중요한 점은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포드 같은 경우는 약간 할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는 아마 할인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수입차를 사는 매력 중에 하나는 뭐 딜러와의 어떤 딜을 통해서 자신의 그 협상 능력을 한번 평가해보는, 그랜저 가격보다 아주 조금 더 비싸게 이 차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히는 도로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터보가 터지는 시점, 터지지 않는 시점, 요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쿨럭 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쭉 밀고 가는 그런, 갑자기 밀린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조금 민감하게,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나머지의 이 완벽성에 가까운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 파워트레인 부분은 조금 완벽에선 거리가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까지 포드 몬데오를 시승했는데요. 포드 몬데오는 지금 경쟁차들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일단 다른 독일 차들은 물론이고, 독일차, 특히나 작은 독일차들, 전륜구동을 가진 작은 독일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공간, 훨씬 더 럭셔리한 실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훨씬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서 같은 가격이면 이 차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는 일본차, 심지어는 국산차까지도 이 차의 가격적인 면에서, 가성비 면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큰 그런 차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드 몬데오를 시승했는데요. 미국 차라는 그런 불명예 같은 것을 얹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죠. 이 차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어디까지나 유럽 자동차입니다. 그만큼 유럽 사람들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유럽 차들보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